할머니로 불리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세가 되었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머리에 꽃무늬 두건을 쓰고 앞치마에 꽃씨가 담긴 주머니를 달고 골목을 다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수군거리곤 하죠. 저 할머니 또 나왔네. 뭘 하는 걸까? 어떤 이들은 제가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 앞치마에는 꽃을 심으면 마음도 핍니다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청년은 가버렸죠. 저는 그저 웃으며 다시 골목길을 걷습니다. 버려진 화분을 발견하면 꽃씨를 심고, 텅 빈 화단을 보면 생명을 불어넣죠. 아무도 관심 없는 도시의 구석구석에 저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외모가 조금 특이해서일까요? 아니면 도시 한복판에서 꽃을 가꾸는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일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또 나타났대. 오늘은 어디에 꽃을 심었대?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죠.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날 때 이 도시가 조금은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꽃을 심은 곳은 논현동 시장 입구에 버려진 화분이었어요. 내일은 어디에 꽃을 심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기요. 혹시 꽃할머니 아세요? 매일 아침 꽃씨를 뿌리고 다니는 할머니 말이에요. 젊은 여자 기자가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가느라 꽃 심기를 쉬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기자가 저를 찾아 동네를 헤매고 다녔다는군요. 아, 김순자 할머니요? 당연히 알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시장 주변에 꽃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러는 분이잖아. 과일 가게 주인 박 씨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예뻐졌어. 봄이면 이 주변이 꽃으로 가득하지. 벌써 몇 년째인데. 한 10년은 넘은 것 같네. 생선 가게 아주머니도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나요? 아마 병원에 가셨을 거야. 얼마 전에 좀 아프다고 하셨거든. 기자는 메모를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 옛날에 원예사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꽃집을 하셨다는 소문도 있어.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 할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셔. 빵집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요새 할머니 대신 젊은 남자가 꽃에 물을 주러 다니던데. 네, 젊은 남자요? 응, 모자 쓰고 앞치마 두른 청년이 할머니 대신 꽃에 물을 주더라고. 아마 손자인가? 아님 제자. 그날 기자는 저를 찾아 동네 구석구석을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돌아오는 저를 발견했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남들의 시선이나 칭찬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고 제가 심은 꽃들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꽃에 물을 주던 그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손자가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가 하시는 일을 돕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기자가 만난 청년은 이수연이라는 29세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본 적이 없었죠. 어떻게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꽃할머니를 마주치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신지 잘 걷지 못하시는데도 꽃에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죠. 이수연은 그날 이후로 저와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꽃 심는 법, 물 주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는 틈틈이 저를 도우러 왔죠. 처음엔 그저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 어머니가 원예 사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항상 꽃을 심으면 마음도 핀다고 하셨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앞치마에 쓰인 문구와 똑같죠.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이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자는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연의 안내로 저와 다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수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매일 꽃을 심으시나요? 별거 아니야. 그저 도시가 너무 삭막해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 이렇게 저는 기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 과거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었죠. 기자가 동네 도서관에서 20년 전 지역 신문을 찾아보던 중 젊은 시절의 제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논현동의 꽃의 여왕, 김순자 씨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당시 저는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집을 운영했던 것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20년 전까지 논현동에서 순잔의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꽃집은 연예인들도 찾아오는 명소였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가게를 접어야 했고, 이후 그녀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찾아낸 옛 기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그 시절이 생각나서요. 꽃집이 망한 건 외환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꽃집도, 집도, 자존심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수연과 기자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꽃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꽃집을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꽃이 저를 살렸죠.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였죠. 이수연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꽃을 통해 아픔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의 앞치마에 꽃을 심으면 마음도 핍니다라고 쓰신 거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처음에는 그저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웃들이 내가 심은 꽃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발견했어. 그때 깨달았지. 내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10년 전부터 동네 곳곳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동네 꽃집에서는 남은 씨앗을 저에게 주었고, 시장 상인들은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꽃할머니가 되었죠. 심자 씨가 처음 꽃을 심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온 슈퍼마켓 주인 장 씨가 기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네가 재개발 이야기로 시끄러웠거든요. 빈집들이 많아지고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걸 보다 못한 심자 씨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보기 싫었거든요.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빈 공간이 생겼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꽃씨를 심었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이 제대로 자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뭔가 심어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봄이 되자 정말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기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꽃이 핀 날, 제 마음에도 꽃이 피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기쁨이 다시 찾아온 거죠. 그때부터 진지하게 꽃 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응원해주기 시작했죠. 기자는 제가 꽃을 심었던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버려진 화분, 깨진 벽돌 사이, 오래된 신발 안. 저는 어디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곳이라면 꽃을 심었죠. 할머니는 마법사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요.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웃음을 지었죠. 마법이 아니라 인내야. 매일 조금씩 돌보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매일 조금씩 마음을 돌보면 언젠가 꽃이 피게 되어 있어. 기자는 저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집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하지만 이수연의 설득으로 결국 동의했죠. 제 집을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존경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김순자 할머니. 저 이강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산은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이에요. 저에게 항상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던 친절한 사람이죠. 강산아, 무슨 일이니? 문을 열자 이강산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 여러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이 할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어요. 작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했나 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 덕분에 행복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마을 이장이 된 이강사는 동네 주민들을 모아 제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 주다니.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오신 건 정말 행운이에요. 할머니의 꽃들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아났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매일 꽃을 심고 다니실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는 그저 우리 마음에 꽃을 심으신 거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집에 여러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원룸이었지만 창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죠. 직접 키운 다양한 화분들이 제 집을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와,
할머니 집이 정말 예뻐요.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외환위기 때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이라곤 이 작은 방뿐이었죠. 하지만 꽃들로 가득 채우니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 꽃들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왜 이렇게 다양한 꽃을 키우시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각각의 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의미해. 슬픈 기억, 행복한 기억, 그리고 희망. 이 꽃들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지. 할머니, 제가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이수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페이지를 보여주었죠. 이게 뭐니? 할머니의 꽃심기 활동을 기록한 블로그예요. 제가 1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제가 꽃을 심는 모습, 제가 가꾼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처럼 자기 동네에 꽃을 심기 시작했대요. 이수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의 블로그 덕분에 꽃할머니 프로젝트라는 전국적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동네에 꽃을 심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거죠. 난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 시작한 건데, 바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진정성이요. 할머니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이 일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니.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꽃할머니 장학금을 만들었대요. 환경보호와 도시 녹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내 이름으로. 네.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추진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꽃을 심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꿈만 같았죠. 할머니, 이제 아시겠죠? 할머니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기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내일 환경부 장관님이 직접 할머니를 만나러 오신대요. 장학금 전달식이 있을 거예요. 이수연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새벽녘, 평소처럼 꽃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때 오래된 일기장을 가지고 나왔죠. 20년 동안 꽃을 심으며 느꼈던 감정들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할머니, 벌써 나오셨네요. 이수연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요즘 저를 도우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응, 잠이 안 와서. 이것 좀 볼래? 저는 일기장을 이수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죠. 오늘도 사람들이 내가 심은 꽃을 밟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하지만 괜찮아. 내일 다시 심으면 되니까. 이수연은 일기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다. 미친 할머니라고. 아마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야. 하지만 난 계속할 거야. 내 마음속에 핀 꽃이 시들지 않도록. 일기장에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 모욕,
심지어 폭력까지.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죠. 오늘 한 아이가 내게 꽃을 주었다. 자기도 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갔다. 이수연은 일기장을 덮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왜 계속하셨어요? 그건 말이야. 꽃이 피는 걸 봤기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심은 꽃이 피어나는 걸 볼 때마다 내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거든. 누군가 그 꽃을 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 그래서 멈출 수 없었지. 저의 일기장에는 20년 동안의 고통과 기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꽃을 심으면서 저는 저 자신도 치유되었던 거죠.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고. 이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병원 화단에 꽃을 심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이수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꽃을 심으면 마음도 핀다였다고 합니다. 김순자님,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고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죠.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꽃을 심었을 뿐인데. 아닙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장관의 말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인가 싶었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꽃할머니 장학금은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와 도시 녹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학금 수여자로 이수연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죠. 이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요. 이수연 씨, 당신은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이수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고,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결국, 이수연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죠. 김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가끔씩 가슴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무시해왔던 거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돈으로 더 많은 꽃을 심어주렴. 저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78살의 나이에 큰 수술을 받는 것보다 남은 시간 동안 꽃을 심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시작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할머니, 잘 될 거예요. 수술 후에 다시 함께 꽃을 심어요. 이수연의 격려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오르기 전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내가 없을 때 꽃들을 부탁해.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제 심장은 너무 약해져 있었죠.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수영과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지켜봐 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꽃들에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이수연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비록 제가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말이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수연아,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제 침대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제 목소리에 즉시 깨어났죠. 할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의사를 불러올게요. 이수연은 기쁨에 차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저를 검사했죠. 놀랍습니다. 김순자님, 정말 강인하시네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병실 밖 꽃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수연아, 내 상태가 어떤지 솔직히 말해줘. 병실에 다시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해주었죠.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이수연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괜찮아. 난 이미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내 꽃들은 계속 피어날 테니까.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했죠. 병원 근처 공원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가고 싶다고. 의사는 반대했지만 저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와, 공원이 정말 아름답네. 휠체어에 앉아 공원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봄이 왔고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마침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수연이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꽃할머니 프로젝트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전국 각지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동네에 꽃을 심기 시작한 곳들이에요. 지금 1000개가 넘는 장소에서 할머니의 꽃 심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퍼져나갔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수연아, 고마워. 내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드려야죠.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멀리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아, 내가 없더라도 꽃은 계속 피어날 거야. 너도 너만의 꽃을 찾아 피워내길 바라. 제 말에 이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죠. 약속해. 슬퍼하지 않겠다고. 꽃이 지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 저는 꽃밭 사이를 걸었고 그곳에는 제가 심었던 모든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죠. 한 달 후 논현동 곳곳에는 제가 심었던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 사이로 이수연과 동네 사람들이 새로운 꽃들을 심고 있었죠. 제 영혼은 그들 곁을 맴돌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기억하며 오늘도 한 송이 꽃을 심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앞치마에는 꽃을 심으면 마음도 핍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꽃을 심고 있었어요. 꽃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이수연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년 제가 떠난 날을 꽃할머니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꽃을 심는 행사를 열기 시작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심은 꽃들과 함께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꽃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심어보세요. 그 꽃이 여러분의 마음도 세상도 조금씩 바꿔나갈 테니까요.